안녕하세요. 정쌤 합격요양보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기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실기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실기시험은 단순히 내용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다음 영역은 국가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치매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사와 영양보호 파트에서는 대상자의 씹기, 삼키기 능력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례, 흡인 예방을 위해 올바른 자세 유지와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투약 돕기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약을 임의로 판단하여 변경하거나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약을 확인하고 복약을 돕는 역할을 하며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배설 요양보호. 배설 도움은 대상자의 존엄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청결 관리뿐 아니라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목욕, 세면, 구강관리 등은 대상자의 건강유지와 자존감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낙상 위험이 없도록 정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체위 변경과 이동.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요양보호사의 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이동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리한 이동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번 복지용구 사용. 복지용구는 대상자의 기능 유지와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용 목적과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치매 요양보호에서는 가사 지원은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문제 행동으로 판단하기보다 불안과 욕구를 이해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에서는 응급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위생, 보호구 착용, 환경관리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기시험 핵심 기억법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안전, 존엄성 보호, 올바른 요양보호 방법, 보호과 기록. 실기 문제는 정답만 외우기보다 현장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돕는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지금부터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기 문제 45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야 해요 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대상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왜 자꾸 같은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며 차분하게 안심시켜 드린다. 5. 보호자에게 바로 집으로 모셔가라고 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며 차분하게 안심시켜 드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먼저 불안한 감정을 공감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태도로 안심시켜 드리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공감 중심의 의사소통이 국가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2번, 청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대상자의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2. 입을 가리고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한다. 4.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설명한다. 5. 빠르게 반복해서 말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한다입니다. 청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에는 대상자의 정면에서 눈을 맞추고 입모양이 보이도록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손짓이나 표정을 함께 사용하면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빠르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할 때 요양보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한다. 2. 짜증을 내며 대답하지 않는다. 3. 차분하게 반복하여 설명해 드린다. 4.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한다. 5. 질문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난다. 정답은 3번에 차분하게 반복하여 설명해 드린다입니다. 치매나 기억력 저하가 있는 대상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짜증을 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처음 듣는 질문이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대상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번, 대상자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다. 요양보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더 큰 소리로 맞서 이야기한다. 2. 즉시 대상자를 제압한다. 3. 침착하게 대상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을 공감한다. 4.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꾸짖는다. 5. 화를 낼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에 침착하게 대상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을 공감한다입니다. 대상자가 흥분했을 때는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차분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맞서거나 강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침착한 태도로 공감하며 안정감을 주는 것이 올바른 요양보호 방법입니다. 5번, 대상자가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요양보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다른 대상자와 함께 이야기한다. 2. 가족이 아니면 누구에게나 알려도 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한다. 4. 직원 휴게실에서 사례로 이야기한다. 5. SNS에 익명으로 올린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대상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알리는 것은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되며, 대상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직업 윤리입니다. 6번, 식사 중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며 사례가 들린 것처럼 보인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식사를 계속하도록 권한다. 2.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3.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기침을 유도하며 상태를 관찰한다. 4. 등을 강하게 여러 번 때린다.
5. 바로 눕힌다. 정답은 3번에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기침을 유도하며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식사 중 사례가 들리면 먼저 식사를 중단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기침하여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바로 눕히면 흡인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호흡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식사 보조를 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이 떠먹인다. 2. 대상자가 삼키기 전에 다음 음식을 넣는다. 3. 대상자의 삼키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돕는다. 4.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5. 음식은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의 대상자의 삼키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돕는다입니다. 식사 보조는 대상자의 삼키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진행해야 하며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이면 흡인과 질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8번 투약을 놓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보호자의 기분 2. 대상자의 옷차림 3. 대상자와 약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약의 색깔만 확인한다. 5. 식사량만 확인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와 약이 맞는지 확인한다입니다. 투약을 놓기 전에는 반드시 대상자와 처방된 약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상자에게 약을 투여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약을 떨어뜨렸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주워서 그대로 복용하게 한다. 2. 깨끗해 보이면 사용한다. 3. 떨어진 약은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4. 물로 씻어서 사용한다. 5. 반으로 나누어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떨어진 약은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간호사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10번 배서로 회음부를 닦을 때 올바른 방법은 1.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 앞에서 뒤로 닦는다. 3. 아무 방향으로 닦아도 된다. 4. 마른 수건으로만 닦는다. 5. 강하게 문질러 닦는다. 정답은 2번 앞에서 뒤로 닦는다입니다. 회음부는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야 항문의 세균이 요도로 옮겨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상자는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하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순서는 요도, 질, 항문. 이 순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11번 대상자가 변비를 호소할 때 가장 적절한 요양보호는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수분과 섬유질 섭취를 돕고 적절한 운동을 권한다. 4. 변비약을 임의로 먹인다. 5. 식사를 거르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수분과 섬유질 섭취를 돕고 적절한 운동을 권한다입니다. 변비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되며 생활 습관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12번 침상 목욕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몸 전체를 한꺼번에 노출한다. 2.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3. 옷부터 모두 벗긴다. 4. 창문을 모두 연다. 5. 찬물로 시작한다. 정답은 2번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한다입니다. 침상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3번 손 씻기를 가장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1. 휴식 후, 2. 식사 후, 3.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 4. 퇴근 후에만, 5. 출근할 때만. 정답은 3번의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입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4번 침상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 2. 하루 한 번만 체위를 변경한다. 3. 규칙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를 관찰한다. 4.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등을 자주 세게 문지른다. 정답은 3번 규칙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를 관찰한다입니다. 욕창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규칙적인 체위 변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압력이 집중되는 부위를 보호하면 욕창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5번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대상자를 바로 일으킨다. 2.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린다. 3. 휠체어를 멀리 둔다. 4. 대상자의 팔을 먼저 잡아당긴다. 5. 침대를 가장 낮게 내린다. 정답은 2번에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린다입니다.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전에는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먼저 해야 이동 중 휠체어가 움직이거나 발이 걸려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체위 변경 시간은 1. 30분마다 2. 2시간마다 3. 6시간마다 4. 하루 2회 5. 하루 1회 정답은 2번에 2시간마다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피부와 조직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욕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이 욕창 예방에 효과적이며 체위 변경 시에는 피부 상태도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욕창이 생겼다면 더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17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갑자기 일으켜 세운다. 2. 대상자의 어깨만 잡고 당긴다. 3.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지러움 여부를 살핀다. 4. 먼저 휠체어를 치운다. 5. 대상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이동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지러움 여부를 살핀다입니다. 갑자기 자세를 변경하면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의식과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일으켜 앉힌 후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이동의 기본입니다. 18번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가장 적절한 위치는 1. 대상자의 뒤, 2. 대상자의 앞, 3. 대상자의 옆에서 약간 뒤, 4. 멀리 떨어져 걷는다, 5. 손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정답은 3번의 대상자의 옆에서 약간 뒤입니다. 보행을 도울 때는 대상자의 옆에서 약간 뒤쪽에 위치해야 균형을 잃을 경우 즉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보행 속도에 맞추어 이동하며 무리하게 끌거나 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9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보행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건강한 다리, 지팡이, 불편한 다리, 2.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3.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4.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 5. 불편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정답은 3번에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지팡이는 불편한 다리를 대신하여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먼저 앞으로 내딛고 불편한 다리를 함께 이동한 뒤 건강한 다리를 옮기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평지 걸을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만 틀려요. 내려갈 때나 평지 걸을 때는 똑같은 방법이고 올라갈 때만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지, 건마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20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앞을 향해 빠르게 내려간다, 2. 브레이크를 잠근 채 내려간다, 3. 천천히 뒤를 향하여 내려간다, 4. 대상자를 혼자 내려가게 한다, 5. 발판을 내린 상태로 이동한다. 정답은 3번. 천천히 뒤를 향하여 내려간다입니다.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휠체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뒤로 돌아서 천천히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이동하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항상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21번 지팡이 높이를 맞출 때 가장 적절한 기준은 1. 어깨 높이, 2. 허리 높이, 3. 둔부 높이, 4. 가슴 높이, 5. 무릎 높이. 정답은 3번의 둔부 높이입니다. 지팡이 높이는 바르게 선 자세에서 둔부 높이가 적당합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팔꿈치가 약 20에서 30도 정도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높이가 가장 편안하며 안정적인 보행에 도움이 됩니다. 22번 보행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보행기를 끌어당긴다, 2. 보행기를 먼저 앞으로 밀고 오른발 가고 왼발이 가게 한다, 3. 대상자를 먼저 밀어준다, 4. 보행기를 들고 이동한다, 5. 보행기를 뒤에서 잡아당긴다. 정답은 2번에 보행기를 먼저 앞으로 밀고 오른발 가고 왼발이 가게 한다입니다. 보행기는 먼저 앞으로 밀어 안정된 위치를 만든 후 대상자가 천천히 따라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밀거나 급하게 이동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항상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번 대상자의 침구를 교환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1. 빠르게 끝내는 것, 2. 창문을 모두 여는 것, 3.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4. 침구를 바닥에 놓는 것, 5. 대상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침구를 교환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청결한 침구를 사용하고
대상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번 가사 지원을 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요양보호사의 방식대로만 한다. 2. 대상자의 생활 습관과 의사를 존중한다. 3. 가족의 의견만 따른다. 4.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생략한다. 5. 대상자가 하지 못하도록 모두 대신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의 생활 습관과 의사를 존중한다입니다. 가사 지원은 대상자의 생활 습관과 선호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격려하여 자립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요양보호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25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모두 대신 입혀드린다.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돕는다. 3. 하지 못하도록 말린다. 4. 가족에게 맡긴다. 5.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요양보호 방법입니다. 26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집에 가야 한다며 출입문을 계속 열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강하게 제재하며 혼낸다. 2. 문을 잠그고 혼자 두어 진정시키도록 한다. 3. 대상자의 불안한 감정을 공감하며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린다. 4. 보호자에게 즉시 데려가라고 한다. 5. 대상자의 행동을 무시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불안한 감정을 공감하며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회 행동은 불안이나 익숙한 환경을 찾으려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제지하거나 혼내기보다 감정을 공감하고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7번 치매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할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짜증을 내며 대답하지 않는다. 2.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한다. 3. 처음 듣는 질문처럼 차분하게 반복하여 설명한다. 4. 다른 직원에게 맡긴다. 5. 대화를 피한다. 정답은 3번 처음 듣는 질문처럼 차분하게 반복하여 설명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장애로 인해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매번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며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면 대상자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8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거짓말하지 말라고 꾸짖는다. 2. 억지로 물건을 빼앗는다. 3.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한 후 함께 물건을 찾아본다. 4. 다른 대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5. 무조건 보호자를 부른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한 후 함께 물건을 찾아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변화로 물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투기보다 감정을 먼저 공감하고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것이 대상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9번
가사 지원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1. 모든 일을 대신해 드린다. 2.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돕는다. 3.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혼자 모두 한다. 4. 대상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 5. 가족이 시키는 일만 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돕는다입니다. 가사 지원은 단순히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립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만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요양보호입니다. 30번 외출 후 귀가한 대상자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바로 식사를 제공한다. 2. 손을 깨끗이 씻게 한다. 3. 침대에 눕게 한다. 4. 옷부터 갈아입힌다. 5. 바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손을 깨끗이 씻게 한다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손 씻기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감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손 위생은 대상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1번 대상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물을 마시게 한다. 2.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다. 3. 바로 일으켜 세운다. 4. 옷을 갈아입힌다. 5.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에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다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대상자의 의식과 호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물을 먹이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2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완전히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물을 마시게 한다. 2. 등을 가볍게 두드린다. 3.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4. 눕혀서 쉰다. 5. 기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다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대상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지 못하므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3번 감염 예방을 위해 장갑을 벗은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1. 바로 다른 대상자를 돌본다. 2.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한다. 3. 새 장갑만 착용한다. 4. 물수건으로 닦는다. 5. 앞치마만 교체한다. 정답은 2번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한다입니다.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벗는 과정에서 손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을 물과 비누로 씻거나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손 위생은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염 관리 방법입니다. 34번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가장 적절한 보호구는 1.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2. 장갑만 착용한다. 3. 마스크만 착용한다. 4. 보호구 없이 돌본다. 5. 앞치마만 착용한다. 정답은 1번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감염 경로에 맞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호구는 사용 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35번 혈액이나 체액이 바닥에 흘렀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휴지로만 닦는다. 2. 마른 걸레로 닦는다. 3.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소독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4. 물만 뿌린다. 5. 나중에 청소한다. 정답은 3번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소독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후에는 손 위생까지 실시해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36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1. 얼음을 직접 올려놓는다. 2. 된장을 바른다. 3. 흐르는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힌다. 4. 붕대를 꽉 감는다. 5. 물집을 터뜨린다. 정답은 3번에 흐르는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힌다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흐르는 찬물로 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혀 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5번에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됩니다. 37번 대상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고개를 뒤로 젖힌다. 2. 바로 눕힌다. 3.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콧방울을 눌러 지혈한다. 4. 코를 세게 푼다. 5.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에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콧방울을 눌러 지혈한다입니다.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여 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콧방울을 약 10분 정도 눌러 지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귀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8번 대상자가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말을 하지 못하고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는 1. 물을 마시게 한다. 2. 눕혀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복부 밀어 올리기를 시행한다. 4. 음식을 더 먹인다. 5. 상태를 지켜본다. 정답은 3번의 복부 밀어올리기 하임리법을 시행한다입니다. 말을 못하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 기도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성인은 복부 밀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 내 이물 제거를 돕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39번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장 올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것은 1. 장갑을 착용하면 손 씻기를 하지 않는다. 2. 대상자 돌봄 전후 손 위생을 실시한다. 3. 같은 장갑으로 여러 대상자를 돌본다. 4. 손이 깨끗해 보이면 손 씻기를 생략한다. 5. 사용한 물품을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를 돌봄 전후 손위생을 실시한다입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야 하며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위생은 필요합니다. 40번 대상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즉시 일으켜 세운다. 2. 혼자 움직이도록 한다. 3.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4. 음식을 제공한다. 5. 바로 목욕을 시킨다. 정답은 3번에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한다입니다. 낙상 후에는 골절이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먼저 의식 상태와 통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1번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기침 예절은 1. 손으로 가리고 그대로 생활한다. 2.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3. 다른 사람을 향해 기침한다. 4. 기침 후 손을 씻지 않는다. 5. 마스크를 벗고 기침한다. 정답은 2번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비말 확산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침 후에는 손 위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번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걷도록 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4. 음식을 먹여 기운을 보충하게 한다. 5. 혼자 쉬도록 두고 관찰한다. 정답은 3번의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식은땀은 심장질환과 관련된 응급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를 움직이게 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즉시 119 또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안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3번 감염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가 가장 올바르게 해야 하는 행동은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고 돌본다. 2. 사용한 장갑으로 다른 대상자를 돌본다. 3. 손 위생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4. 감염 의심 대상자와 다른 대상자를 함께 생활하게 한다. 5. 오염된 물품을 그대로 보관한다. 정답은 3번의 손위생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장갑이나 마스크 등 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보호구와 물품은 적절히 처리하여 교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자신의 안전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44번 심정지가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대상자에게 물을 먹인다. 2. 가능한 빨리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 대상자를 혼자 두고 기다린다. 4. 약을 먼저 투여한다. 5. 침대로 옮긴 후 관찰한다. 정답은 2번에 가능한 빨리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가슴 압박을 시행하여 혈액순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119 신고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은 대상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처치입니다. 45번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오염된 물품을 그대로 둔다. 2.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3. 청소 후 손 위생을 하지 않는다. 4. 환기를 하지 않는다. 5. 쓰레기를 오래 방치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깨끗하게 관리한다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품과 손이 닿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오염된 물품을 방치하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청결한 환경 조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